안녕하십니까. 자산배분 투자의 윤종철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블룸버그 리얼드의 해설 방송에 이어서 이제 전략에 있어서 미국채 10년물 한 2.2%에서 2.5% 구간에서, 위험자산, 공격자산 5%, 그리고 미국 장기채권 5%를 갖다가, 전체 자산 비중에서 각각 매도를 해야 된다. 분할해서 매도를 하든 아니면 한 번에 매도를 타이밍을 잡아서 하든 매도를 하자. 이렇게 이제 전략을 4분기를 대비해서 하는 거죠. 4분기 시작은 우리가 이제 10월 달로 볼 수 있으니까 10월 달에는 그렇게 개시를 할 생각을 하자. 마음의 준비를 하자. 그래서 9, 10월까지 이제 해서 그 분기점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전략을 짜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언제 올지가 우리가 모르니까요, 정확히. 저는 이제 지금 금리 2.7%도 사실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금리가 안 올 수도 있겠죠. 안 올 수도 있고. 근데 이 정도 오는 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조금씩 덜어가면서 분할해서 매도하는 게 좋겠죠. 이 전략을 완전히 이제 성공시킨다는 것은 이 바운더리에 있는 구간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행동하는 거니까 그건 좀 힘들고요. 이 정도 구간에서 우리가 4분기를 대비하면서 어느 한 타이밍에는 할 수는 없겠죠. 공격자산 5%, 장기채권 자산 5%를 좀 매도를 하자. 그 다음에 뭘 살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시나리오는 네 가지 케이스로 이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10년물 국채가 상승하는 것, 즉 미국의 10년물 이자가 떨어지는 것, 그리고 미국 10년물 가격이 하락하는 것, 미국 장기채 이자가 장기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눠서 보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각각 주식시장이 내려가고 올라가는 경우의 수로 나눠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눴고요. 이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따져보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손실이 있을 수 있더라도 위험자산 5%하고 장기채권 5%는 좀 매도를 해서 현금성 자산과 아니면 금 혹은 단기채로 어느 정도 변화를 해놓자. 즉 liquidity, 유동성을 더 확보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가격 변동을 약간 더 낮춰보자 이런 의미가 있겠죠. 하나씩 한번 케이스를 얘기를 해보자면은 미국 국채가 예를 들어서 2.5% 구간에 도달한 이후에 미국 10년물이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는 얘기는 금리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더 떨어진다는 거는 사실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극심한 리세션에 이제 도달하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 국채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금리는 확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가 2008년도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는 2020년 3월도 그랬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장기물을 갖고 있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했을 때는 어차피 위험자산도 상당히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쵸? 10년물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아이고 아쉬워하는 거하고 이제 뉴트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연준은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를 할 거고 상당한 기간을 지난 다음에 결국에 케이스 4, 즉 다시 그렇게 올라갔던 미국 국채 가격이 점점 떨어지면서 S&P는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케이스로 돌아서겠죠. 그 다음. 자, 그럼 케이스 2번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케이스 2번을 얘기하자면 상승을 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S&P 500가 올라가는 것처럼 추세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미국 10년물 금리는 하락하는데 금리는 경기의 어떤 거울인데 아니 금리는 하락하는데 주식시장이 올라간다. 이거는 이제 멀티플이 좋아지면서 되는 거거든요. 이때 진성장이 있어지면 진성장으로 진행이 되고 물가 안정이 제대로 잡히면 그러면은 케이스 4번으로 해서 다시 미국 국채 10년물이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점진적으로 떨어진 거죠.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S&P 500들은 이제 올라가면서 골디락스가 이제 되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성공시키면 이거는 soft landing 혹은 soft landing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S&P 500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압력을 받죠. 물가 상승의 압력을 다시 받는 겁니다. 다시 이제 물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잡초처럼 다시 일어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버블이 되고, 그걸 갖다가 방치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달러의 실패를 얘기하는 겁니다. 달러의 실패. 연준이라는 기관은 달러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고, 미국이 달러를 잃으면 모든 건 잃는 것인데, 이 상황을 놔두고 미국 10년 국채 가격은 쭉 올라가고 이자율은 떨어지면서, 그러면은 S&P 500는 그거를 보고, 미국 주식시장이 그걸 보고 이제 좋다고 이렇게 상승한다고 하면서 각종 버블이 생긴다 그러면 달러의 지위는 그러면은 안 좋아지는 거죠. 원자재 가격도 튈 것이고 그때는요. 그 다음에 투기성 자금도 다시 용솟음 치는 거죠. 이번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제가 이제 결국에는 5% 팔자고 하는 경우는 기회 손실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상당히 이제 내 포트폴리오가 2%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쥐고 있는 것보다. 이때는 굉장히 억울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까봐 이제 걱정이 드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연준은 결국에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이제 제가 얘기하는 전환기입니다. 전환기. 즉 물가는 잡히는 것 같고 성장은 그렇다고 좀 둔화가 되는 것 같고, 성장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물가도 걱정이 되고, 이런 전환기거든요. 여기서 버블이 결국에 생기게 되면 결국에는 그 다음은 케이스 3번이 이걸 택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케이스 3번의 핵심은 양적 긴축입니다. 즉 장기 금리도 올려버리겠다는 거죠. 미국 10년 채권도 가격을 떨어뜨리겠다. 10년 채권을 연준 찾고 있던 거를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까지 이제 올 수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장기물을 갖다가 팔았던 게 잘한 거죠. 좋은 가격에 팔고, 왜냐하면 연준은 어쩔 수 없이 장기 금리도 어느 정도 올려서 시장의 거품을 빼야 되기 때문에, 달러의 지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쿼티테이티브 타이트닝을 공격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프레드 사이트 가보면은 상당히 적게 이제 자산 축소를 시키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폴 볼커처럼 결국에는 달러의 지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연준은 알고 있는 겁니다. 장기 금리가 안정해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에 항상 나온 그린스펀이 항상 미스터리라고 얘기했던 장기 금리는 떨어지고 단기 금리는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버블이나 아니면 자산시장의 버블, 이런 것들, 특히 원자재 시장의 버블, 이런 걸 생기는 거에 대해서 양적 긴축을 통해서 제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4분기까지 시장이 그대로 놀 수 있게 놔둘 수는 있죠. 9월달까지 지금 기자회견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장기채와 위험자산을 공히 5%씩은 매도를 해서 유동성을 확보를 하는 게 더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이 지속이 돼서 10년물 국채도 가격이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는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이 돼서 아이고 너무 일찍 팔았네 하고 배 아픈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종국에는 머지않아 케이스 3번으로 갈 거기 때문에, 케이스 3번은 결국에는 연준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10년물 금리 올려버리고, 즉 장기 채권 가격 떨어뜨리고 샥을 주면서 S&P 500를 다시 흔들어 놓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는 거죠. 이 버블이 된다면. 정말 좋은 시나리오로 이렇게 어느 정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도 S&P 500가 올라가면서도 진정한 성장에 진입을 하고 물가도 안정되는 그런 마법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경우에도 다시 견조한 성장 때문에 미국 장기금리는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 국채 가격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 기회비용이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이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되면 좋지만 이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되다가 결국에는 케이스 3번으로 갔다가 케이스 3번, 2번에서 3번 안정이 어느 정도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연준은 브레이크를 더 밟을 수밖에 없고 긴축을 할 수밖에 없죠. 3번으로 가서 3번의 끝은 결국에는 1번이 유력합니다. 결국에는 리세션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다시 장기채하고 S&P 500를 둘이 하락할 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확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5%씩 매도하자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신이라고 하면은 전량을 매도하고 저점에서 전량을 매수하겠죠.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항공모함처럼 약간 터닝하면서 전략을 이렇게 취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근거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이 파란 선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1995년도 보면 이렇게 쭉 떨어지죠. 쭉 떨어지면서 물가를 어느 정도 잡은 것 같대. 그러면서 왜냐면은 이때 프론트 로드를 했거든요. 공격적으로 금리를 미리 잘 올려놔서 그래서 S&P 500는 이때 지지부진했죠. 그러다가 금리를 미국 10년물 금리가 떨어질 때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사실 이 케이스죠. 요 2번 케이스. 그러면은 상당히 배가 아픈 거죠. 내가 약간이라도 내 포지션에서 덜어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기다려서 덜어내자는 겁니다. 지금 시장 금리가 미국 10년물이 한 2.7% 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만 해도 한 2.8%였습니다. 지금 금리가 급속도로 이제 낮아지고 있는데 이 수준 2.5% 수준으로 이제 떨어지는 것만 찍어도 이걸 준비를 하자는 거죠.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약간씩 둘 다 좀 덜어내자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경우 케이스가 이게 있었냐면 10년물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장 금리가 떨어지니까 S&P 500가 쫙 올라간 시점이 이제 그 오일 쇼크가 있었던 1970년대. 그래서 1970년 6월부터 1971년 4월까지 10개월이고 이때는 거의 1년 동안 이랬습니다. 이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한 대로 다시 미국 10년물 금리가 올라가죠. 즉 여기서 케이스 2번 시나리오로 간 겁니다. 죄송합니다. 1번 시나리오로 간 겁니다. 1994년도에 90원. 물가 안정에 성공을 하고 진성장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케이스 4번으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 10년물 가격이 하락하죠. 이자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자율이 올라가고 S&P 500은 상승하는 겁니다. 그 케이스가 여기입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는데, 그죠? 미국 10년물 이자율이 올라가는데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올라가죠. 네? 이거 이제 아름다운 시나리오죠. 이때는 이때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내가 5% 위험자산을 덜어낸 게 기회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러나 다시 미국채가 떨어지는 경기가 진짜로 호황이 돼서 떨어지는 이 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장기물을 살 수 있는 더 좋은 가격에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지만은 5%씩 매도를 해도 이렇게 해서 골디락스가 와도 기회 손실은 이제 0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왜 이제 근데 이 확률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케이스 2번 지금 현재 이제 10년물은 가격이 10년물의 가격도 올라가고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 지금 한 2주 동안 그랬죠. 2주 동안 이런 상황이 결국에는 2번보다 죄송합니다. 1번보다 2번이 될 확률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오늘 이제 블룸버그 리얼일드 방송을 봐도 그렇지만 물가 안정 실패하고 버블기가 좀 생기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다시 그럼 케이스 3번 그죠? 연준이 양적 긴축을 공격적으로 하는 카드를 실제로 내놓거나 아니면 구두로라도 얘기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둘 다 이제 하락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연준이 갖고 있는 블런트한 그런 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근자의 사이클 보면 2003년부터 2008년 사이클을 봐도 10년물 금리가 조금씩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경제 체력이 좋아진다고 느낀 거죠. 이때 보면. 그죠? 그러니까 국채 가격은 떨어지면서 10년물 가격은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60-40 포트폴리오가 된 거죠. 그죠? 그때 채권 가격은 약간 떨어지면서 주식시장 올라가니까 이런 거죠. 그렇지만은 보십시오. 그러면서 60-40 포트폴리오가 된 게 뭡니까? 10년 경기가 안 좋으니까 10년물가 뚝뚝뚝뚝 떨어진 거죠. 이거는 10년물 가격은 쭉쭉쭉 올라가는 거고 주식시장은 쭉쭉쭉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금리하고 주식시장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동행하는 게 최근에 이제 사이클이었고요. 그죠? 이건 양적 완화 이전이죠. 그리고 최근도 비슷합니다. 최근도 진짜로 금리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고, 그죠? 10년물 올라가고 주식시장은 쭉 올라가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아와 보면 이 경우가 상당히 골디락스였던 거죠. 10년물 가격이 완만하게 떨어지고, 즉 국채 수익률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S&P 500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제일 좋아하고 평온한 시기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기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1994년도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달러의 가치를 위협받던 1970년대 그런 사이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케이스 2단계의 초입에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경우에 진입했으면은 그 다음은 3번 아니면 4번일 확률이 꽤 높다. 3번 아니면 4번. 3번 아니면 4번인데 3번으로 간 경우에는 거의 그 다음에는 1번의 케이스, 즉 리세션이 오는 케이스가 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3번하고 4번을 올 수 있기 때문에 3번과 4번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기대값이 우리가 반반의 확률이라고 하면 1%의 기대 이익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4분기 자산을 전략을 대비해서 이 전략을 한번 써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으로 자산 배분 전략 4분기 전략에 대한 준비 이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